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문미입니다. 네, 오늘의 일면 같이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한영 다운인가 합의 채택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이란 기사입니다. 네, 지금 윤 대통령 영국 국빈 방문 중입니다. 여기 좀 사진을 좀 같이 보실까요? 지금 이 찰스 3세와 같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 다운인가 합의가 채택이 될 예정입니다. 아직 채택은 안 됐습니다. 다운인가 총리 관저가 있는 곳이죠. 다운인가 합의 잠시 뒤에 이제 순핵 총리와 만나서 이 합의를 한다라는 건데 합의 내용이 뭐냐?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감이 잘 안 잡히는 내용이기도 하죠. 이게 양국 간 가장 높은 단계의 이 합의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다운인가 합의가 오늘 채택이 될 예정이다라는 거. 뭐가 바뀌냐가 중요하죠. 여기 보겠습니다. 양국은 협력 범위를 인공지능, 디지털, 원전 등등등을 비롯해 미래 산업 분야로 넓히게 됐다. 또 기존 한영 FTA를 개선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고 반도체 협력 그리고 국방 안보 분야 협력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라고 하네요. 중요한 협력이 오늘 채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북 위성 기습 발사 9.19 합의 끝났다. 네. 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죠. 일본에서 말하기를 북한이 22일부터 다음 달 1일 사이에 우리가 위성을 쏘아 올리겠다라고 통보를 해왔다라는 소식이 어제 새벽에 들어왔다라고 이 시간에 딱 말씀을 드렸었는데 북한이 오늘이 되기 전에 어제 기습 발사했습니다. 정부 쏘기만 해봐. 쏘면 9.19 합의 끝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쏜 거죠. 그래서 끝났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관련 소식 잠시 뒤에 대담으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6조 원 드는 달빛 철도 2분 빨리 가려고 5조 더.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네. 이게 지금 달빛 고속철도 얘기입니다. 광주랑 대구를 잇는 철도죠. 근데 이 철도 보니까 원래 광주랑 대구 사이에 일반 철도가 놓여질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일반 철도가 되면은 이 양쪽 두 도시 가는데 86분이 든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 5조를 더 얹어서 그냥 철도가 아니라 고속철도를 놓게 되면 2분 줄어들어서 84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5조 더 써서 2분 빨리 가는 게 맞는 얘기냐? 포퓰리즘 아니냐라는 지적이 중앙일보 기사에 지금 담겨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의대 증원 첫발 뗐다. 최대 2,847명 늘려야. 네, 의대 증원합니다라고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규모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협에서 계속 반발이 좀 심하면서 4.1필 일단 규모 발표는 좀 미뤄졌었는데 그러면서 한 게 전국 의대에 대해서 수요 조사를 했었죠. 그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전국 의대에서 저희가 필요한 거 일단 최대 2,847명 더 필요합니다라고 2025년 기준으로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2030년엔 3,953명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건데 문제는 의협이 총파업까지 얘기를 하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의협이 반발을 즉각적으로 또 총파업까지 얘기를 한 만큼 이 의협의 반발에 정부가 또 어떻게 대응을 할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내년 아파트 보유세 시세 변동만 반영 소폭 오를 듯. 네, 아파트 보유세 사실 이게 만만치 않은 금액이긴 합니다. 이 보유세 이 현실화하자라는 얘기가 문재인 정부 때 나왔었죠. 그래서 서서히 현실화했는데 정부 공시가 현실화율 69%로 동결. 집값 떨어진 일부 지역은 오히려 내릴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됐었던 사실 이 공시가 현실화 제도 사실상 폐기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까지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60세 이상 유권자 2030 처음 앞질렀다. 네, 사실 이 기사가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긴 합니다. 60세 이상 유권자 여기 좀 볼까요? 60세 이상이 31.4%, 2030이 31.1%입니다. 더 많다라는 거죠. 투표율이 높은 고령층의 영향력이 더 확대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럼
고령층 6070은 주로 보수들이 많은데, 보수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보수가 유리한 건가 싶은데, 여기 세 번째 줄 보겠습니다. 민주화 경험을 한 86세대가 이제 60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때문에 내년 총선에 어느 쪽이 유리할진 미지수다라는 겁니다. 네, 내년 총선 여러모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네요.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여기가 대체 어디냐? 네, 경북 포항입니다. 경북 포항에 이 포항지진 범시민 대책본부 사무실 앞에 70m에 달하는 줄이 섰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줄이 선 이유, 2017년, 18년 포항에서 굉장히 큰 지진이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1심 법원에서 이거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 국가가 배상을 해야 됩니다. 땅땅땅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저도 소송할 겁니다. 줄 소송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판단이 아직 1심이라는 겁니다. 2심도 있고요. 3심도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섣부르게 소송으로 가는 건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얘기도 같이 나오니까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다음 저희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기습 발사입니다. 기습 발사. 기사 같이 보시죠. 북한 한밤 정찰 위성 쐈다. 북한이 정찰 위성을 쏘겠다라고 예고를 하긴 했습니다. 예고를 했는데 왜 기습이냐? 예고했던 시각 내에서 안 쏘고 갑자기 먼저 쐈다라는 거죠. 관련 저희 좀 지도를 좀 같이 볼까요? 네. 21일 오후 10시 46분쯤, 어젯밤 11시쯤 해서 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분명히 2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중에 쏜다고 했는데 22일이면 자정이 넘어가야 0시부터가 22일인데 전날인 21일 10시 46분에 쐈다. 3차 발사입니다. 이번 발사가. 1차는 5월에, 2차는 8월에 둘 다 실패를 했죠. 그리고 3차 10월에 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11월 거의 중순이 넘어가서야 이번에 쐈습니다. 쏜 방향은 1차, 2차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이게 쏴서 성공을 했느냐. 1차, 2차는 실패했습니다. 3차에 대해서 북한은 일단 자체적으로 성공을 했다라고 좀 보는 것 같아요. 조선중앙통신 조금 전에 나온 소식입니다. 일단 천리마 1형은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정상 비행해 만리경 1호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 준비 태세를 더 확고히 제고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도 관련해서는 제가 전문가 직접 전화로 연결을 해서 좀 여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정대진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지금 북한에서는 우리가 성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이게 북한 말을 다 믿을 수가 없거든요. 성공한 거 맞습니까? 지금 봐서는 지난번에 2단 로켓 추진체가 실패를 해서 계속 2번 연거푸 실패를 했는데 네. 이번에는 그 로켓 발사 자체는 성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고 네. 그 지상 관제소와 교신을 하고 의미가 있을 만한 이제 사진들을 전송을 하는지 여부는 네. 조금 더 좀 지켜봐야 할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진짜 이게 만약 성공을 했다고 한다면 사실 성공한 건 어떤 의미냐. 지금 북한에서는 전쟁 준비 태세를 더 확고히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의미죠? 북한이 그동안 아시다시피 핵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네. 그러니까 팔과 다리에 상대를 때릴 수 있는 그 근육을 지금 기른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근육을 어디다 써야 할지 눈이 정확히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찰위성을 확보를 하면서 북한 표현을 하면 남조선이죠. 그리고 또 미국 본토 등에 대해서 네.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지역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획득할 수 있으면 그게 눈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제 그래서 더 위협이 고도화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북한이 정찰할 수 있는 눈을 가졌다. 아주 쉽게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들 좀 궁금한 점이 저희가 기습 발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굳이 예고한 시각보다 1시간 17분. 이게 뭐라고 1시간 17분 일찍 쐈느냐.
왜 일찍 쏜 걸까요? 이게 아마 기상 상황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오늘 북한 날씨 예보를 보니까 네. 평안북도 서해 발사장 인근에 이제 비가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비가 오는 날씨에는 발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21일부터 12월 1일까지 네. 열흘 정도 예고를 했는데 그 열흘 중에 한 9일 정도가 영하권 날씨입니다. 아. 그 영하권 날씨에서도 그 발사체가 굉장히 좀 민감하기 때문에 네.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어제 밤에 이제 비가 오지 않고 또 야간이다 보니까 한미의 정찰 자산으로 사실은 그 발사하는 동태를 파악하기는 주간보다는 조금은 좀 한미 쪽에도 어려움이 좀 있죠. 네, 이런 그 요소들 고려해서 기상 상황 고려하고 좀 기습적으로 1시간 한 17분 전에 그쯤 되면은 네. 국제 해사기구에 원래 이제 파편들 때문에 배들 피하라고 연락을 해주는데 그 네. 정도면은 뭐 그 시간에 밤에 조업하거나 배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도 없을 것이다 판단을 하고 아예 북한은 원래 처음부터 그런 건 좀 고려 사항은 좀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상 상황에 절대적 영향을 미쳐서 네. 어제 밤에 이제 저희가 보기엔 기습적으로 발사를 감행한 것 같습니다. 일단 기상 문제가 좀 제일 주요했었던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북한 기습 도발입니다. 도발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관련해서 윤 대통령 지금 영국에 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에서 지금 화상으로 NSC 회의를 지금 주재를 했습니다. 네. NSC 회의를 지금 주재한 윤 대통령 같이 볼까요? 네. 회의를 주재하고 그 뒤에 이 NSC 상임 입장문도 같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9.19 군사 합의 제1조 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 그리고 군사 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 감시 활동을 복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대체 제1조 3항이 뭔데? 여기 보겠습니다. 이 항공기가 군사 분계선 기준으로 이 군사 분계선 전후를 기준으로 해서 비행하는 걸 금지하겠다라는 조항인 건데 이거를 효력을 정지하겠다라는 거죠. 윤 대통령.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 조치를 추진하라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관련해서 오늘 한덕수 총리 사실 지금 8시 12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8시부터 오늘 긴급 국무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네, 이 국무회의에서 이 1조 3항에 대한 효력 정지 요 안건이 아마도 이 처리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지금 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빛의 속도로 지금 빠르게 9.19 군사합의 1조 3항 효력 정지 작업이 쭉쭉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다음 기사 볼까요? 네, 9.19 5년 만에 비행구역부터 효력 정지. 우리 군 정찰 족쇄 풀렸다. 네, 지금 5년 만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5년 만에 이게 효력 정지가 되면서 정찰 족쇄가 풀렸다라고 했는데 교수님. 네. 근데 그럼 비행 구역 금지에 대한 효력이 정지되면 정찰 족쇄 풀린다. 그러면 효력이 그동안 사실 실효가 있었던 이 5년 동안에는 우리 군이 제대로 정찰을 못했다라는 거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녀 5년 동안 북측에서는 창린도에서 포 발사를 시작해서 한 2019년도부터는 지금 아주 무수한 이제 그 남북 군사 합의 위반 사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합의를 파기하지 않고 지금 정부의 적법 절차 원리에 따라서 그 기존 합의서를 좀 준수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를 하니까 맞대응으로 우리도 이제 그 기존에 운영했던 공중 정찰 자산을 활용한 북한 측 정보 수집에 대해서 아마 비례적인 차원에서 9.19 군사 합의 1조 3항의 효력 정지 그리고 또 우리 측의 적극적인 그 공중 자산을 활용한 북한 측 정보 수집을 하면서 북한 측에도 좀 타격을 좀 가하겠다라고 하는 좀 의도로 효력 정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비례적으로 하고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을 건데 북한 측에서 이제 과연 이걸 좀 뼈아프게 좀 받아들일 것인가, 자신들의 군사 정찰 위성 속도를 좀 늦추거나 계획을 변경할 만한 이제 카드인지 맞대응 카드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비례 대응으로 보기에는 북한이 정말 아프게 느낄 만한 조치이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북한이 위성을 쏜 거에 대해서 우리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들어간 거고 맞대응입니다. 그럼 우리의 이 조치에 대해서 북한이 맞대응으로 또 다른 도발이나 조치를 할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농후하죠. 예, 저희가 만약에 공중 정찰 자산을 이제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저희가 운용을 시작하면은 아마 거기에 대한 격추 위협도 아마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또 남북 군사 합의가 이제 효력 정지됐다. 이제 사문화되었다 사실상. 이제 네. 그러면서 북한은 또 보란 듯이 이제 계속 또 도발을 해올 가능성. 우리 측의 맞대응을 오히려 명분 삼아서 자신들의 이제 군사 도발을 더 정당화하는 기제로 삼을 겁니다. 그렇군요.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네. 북 정찰위성 기습 발사 예고보다 앞당겨 도발입니다. 네. 그리고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북한 지도부 남보다 먼저 쏴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교수님. 이게 네. 사실 저희가 30일에 오는 30일에 이제 쏠 예정이긴 했었어요. 정찰위성을. 근데 굳이 네. 남보다 먼저 쏴라. 이게 먼저 쏘는 게 큰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북한은 굉장히 이 부분을 좀 예민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북한은 뭐 아직 냉전 시대의 그 피포유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건데요. 네. 우리는 뭐 압도적인 국력으로 어느 면에서나 뭐 북한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체제 경쟁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북한은 여전히 체제 경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남보다는 먼저 더 우위를 점했다라고 하는 것을 대내에 선전하기 위해서라도 네. 아마 어제 좀 기습 발사가 정치적으로 아마 꼭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제 기습 발사가 정치적으로도 좀 필요했겠다라는 해석도 좀 같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